반갑습니다 여러분. 핀프테자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6월 16일에 저의 바흐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의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독주회죠.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자체 박수. 사실 근데 그 첫 연주를 제가 부활절 주일 낮에 하는 바람에 또 조금 관객분들에게 민폐를 끼친 것 같고, 이번엔 또 주일 저녁이라 그래서 조금 본의 아니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어쨌든 연주는 무사히 잘 마쳤고, 또 다행히 좋아해 주신 분들도 많아서 지난 첫 번째 연주와 이 두 번째 연주 중에 좀 그래도 들으실 만한 괜찮다 싶은 연주들을 좀 추려서 유튜브에 나중에 제 핀프테자이트 사이트에 올릴 예정이니 나중에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사실 음정인데요. 그 주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앞서 이제 최근에 영상 올리다 보면은 어깨받침 없이 연주하는 거에도 굉장히 장문의 댓글이 달렸는데, 어깨받침을 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게 이제 요지인데, 그렇습니다. 저는 다양한 의견은 진짜 환영하고, 근데 이제 제가 꼭 제 사이트에서 늘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바이올린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받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썼었고, 또 이제 불편하다고 느껴서 빼려고 하기도 하고, 지금은 빼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가 바이올린을 하면서 겪는 어떤 경험들이나 아이디어들을 공유하는 사이트고, 또 이제 사실 애당초에 그 사이트의 제작 취지는 유튜브에서 보는 많은 연주자들이 너무 좀 슈퍼맨처럼 보이기도 하고, 쉽게 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모든 걸 너무 쉽게 하고, 또 이제 다 너무 그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것들만 있는 것 같아서, 현실은 이렇다, 뭔가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좀 남기고자 만든 사이트라, 혹시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하고, 이런 볼만한 사이트가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하셔도 제가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죠. 아무튼 그냥 편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또 이런 시간 가고 있는데, 그죠?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음정입니다, 여러분. 인토네이션. 사실 음정 얘기하면 저도 이렇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음정에 대해 늘 자신이 없고 걱정을 하고, 물론 그런 선을 넘어가셔서 잘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그 정경화 선생님께서 이 4개의 손가락을 걸어 4명의 도둑놈이다. 왜냐하면은 잠시만 감시를 소홀히 해도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런 비유를 드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음정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우리 현악기 연주자들에게는 평생의 숙제이자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고 연습해야 될지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몇몇 가지의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이미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걸로 싹 다 빼버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자, 첫 번째는 알고 있지만 한번 본 겁니다. 메모가 있어서요. 첫 번째는 플레이 스케일을 연주하라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스즈키 메소드, 그러니까 스즈키 책을 통해서 바이올린을 이 초보 단계일 때 배우시면 스케일을 따로 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곡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스케일을 배울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그 스즈키 시스템의 핵심인데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수준 이상이 넘어가면 스케일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스케일을 아예 배제하고 곡을 통해서 스케일을 배우냐, 아니면 스케이트나 연습곡들을 많이 하고 그걸 바탕으로 곡을 배우느냐, 이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어느 레벨이 이상 넘어가시면은 스케일의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우리가 아는 뭐 야샤 하이페치라든지 전설적인 연주자들은 평생 동안 굉장히 스케일을 귀하게 여긴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의 연주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많으시고요. 그래서 일단 스케일을 연주하라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가장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않을 수 있는 게,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어쨌든 어떤 연주자들은 스케일을 그렇게 뭐 기성 연주자가 된 이후로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는 연주자들도 듣고 본 적이 있습니다. 스케일을 연습하는 것과 손을 푸는 건 다른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 이제 수년 전에 그 돌아가신 고력주 바이올리니스트 같은 경우도 손을 본인이 풀 때는 2선만을 주로 이용해서 좀 빠른 스케일을 통해 푼다라는 글을 제가 본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하지만 그래도 잠깐 몇 분이라도 시간이 나면 뭔가를 해야 된다면 나는 스케일을 한다라는 핑커스 주커만의 이야기. 그러니까 주커만 같은 경우 짧은 시간 동안 바이올린을 만지는 것이 허락이 된다면 스케일을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스케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팁은 플레이 스케일을 꼭 연주하세요 라는 이야기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스케일을 하면서 무엇을 중요시 생각해야 되냐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많은 분들이 또 아시는 얘기긴 하겠지만, 첫 번째 그 조의 으뜸음, 토닉이라고 하는 이제 으뜸음,
1도죠. 만약에 뭐 D 마이너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뭐 레가 으뜸음이 될 거고요. 그죠? 1도의 음정을 진짜 틀리지 않으시는 게 그 조의 으뜸음을 틀리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음정을 좋게 들리시려면요. 그리고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신다면 완전 음정에 해당하는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5도 음정, 5도 음정은 이제 뭐 도미넌트라고 하는 5도에 해당하는 만약에 D 마이너를 한다면 레, 미, 파, 솔, 라 해서 라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합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 같은 경우는 그 전체를 지배하는 성이 D 마이너잖아요. 1악장의 도입부에 이렇게 솔라 레가 나옵니다. 그죠?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음정이에요. 저는 그래서 정말 학생들 중에 많이 틀리는 경우도 많이 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라를 하모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왜 이 시작이 되게 어렵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생각해 보신다면 D 마이너니까 으뜸음이 일단은 레가 있고 그죠? 그리고 5도 위에 해당하는 라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얘기하면 완전 그 4도 음정 간격도 완전 음정이잖아요. 그러면 레를 기준으로 레, 미, 파, 솔, 솔이잖아요. 그러면 솔, 라, 레, 4도, 5도, 1도가 다 나온단 말이죠. 왜 이게 그러면 다른 음정은 중요하지 않은가요? 1, 4, 5도 혹은 뭐 1도, 5도 이런 어떤 그런 음정들만 중요해요? 라고 물으면 그건 아닙니다만 그 어떤 조성에서건 여러분들이 으뜸음과 그리고 이제 완전 음정의 간격에 해당하는 음정들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조심스러울 때 다른 음정들에 비해서 훨씬 이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듣기에 더 음정이 정돈돼 들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틀려도 되는 아니지만 꼭 그 경중, 무게를 따진다면 저는 이 음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어느 조에서건 만약에 뭐 C 메이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도, 레, 미, 파, 솔, 도, 솔이 되겠죠. 그죠? 뭐 그런 1도, 5도의 간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특정 조성에서 특정 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이실 것을 저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